네, 다음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결국 단일 사업소득인데 추계신고를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이거는 저희 쪽에 추천을 드리고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뭐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가끔 그 가산세 대상 아닌데, 추계신고했을 때 가산세 대상이 아닌데, 막 개업하시는 분들은 단순 경비율이랑 장부예한 신고를 비교를 해보고자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제 완전히 장부를 쓰지 않고 이것만 신고를 하는 경우는 별로 추천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추계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그 안내문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가산세 대상일 수도 있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무신고로 간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조금 제재가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추계신고는 추천을 안 드리지만, 혹시나 추계신고할 때 가산세 대상이 아니신 분들이 이 강의를 보시고 이제 그 장부예한 신고와 추계신고를 했을 때 세액을 비교해가지고 신고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용으로 이제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기준경비율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준경비율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방법은 먼저 신고 유형을 기준경비율 간편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경비율 간편으로 신고를 하시고, 사업장이 이제 한 개만 있다라고 보니까 아니오라고 선택을 하셔야겠죠. 근데 혹시 공동사업이시면 얘라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해주시고, 초기화하기 버튼이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장부예한 신고와 경비율 신고를 비교해 보시고자 하는 분들은 초기화하기를 누르셔가지고 장부예한 신고를 했을 때랑 이 데이터를 지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뭐 집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경비율하고, 혹시나 이 사업장이 다업종이다, 네, 그러면은 다업종 여부 예라고 체크해 주시고 다음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추계신고를 또 추천을 안 드리는 이유가, 이제 뭐 추계신고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결국은 이제 실제 비용이 아니라 내가 추계율 해가지고 경비율이라고 해가지고 뭐 10%면 10% 이만큼만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고, 그리고 모든 비용을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준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매입 비용, 뭐 고정사상 임차료, 인건비, 원천세 신고한 인건비, 그것 중에서 증빙이 있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 예외적으로 몇 가지만 또 비용을 인정을 받기 때문에 실제보다 비용이 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장부를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추계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한 가지가 더, 이제 2월 결손 공제가 나중에 이제 결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2월 결손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한번 비교는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규 서류 수취 금액에는 그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현금 영수증, 카드 영수증을 받은 경우 입력하고, 인건비는 이제 원천세 신고했을 경우만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원재료 매입 비용이나 이제 상품 또는 고정자산 임차한 거, 이것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클릭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주요경비 지출면 작성 금액 같은 경우에는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 중에 정규 증빙이 아닌 증빙을 받고 거래한 거, 그래서 그런 경우는 클릭해가지고 입력을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 공급자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주요 경비 지출명령 작성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정규 증빙 아닌 증빙을 받았으나 건당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당 비용 보시고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인정을 받는 건 아니다, 보시면 되고, 작성을 완료하시면은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업종이 여러 개면은 다업종으로 해가지고 뭐 업종 코드 추가로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업종이면은 이런 식으로. 근데 다업종 아니라고 하시면 한 줄로 그냥 종합속세 안내문상의 수익금액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시는 경우에는 거기다가만 안내문상 금액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게, 그 사업장이 한 개만 있는데 추계로 신고하시려는 경우에는 거기 수익금액, 안내문상 수익금액에 재난지원금이랑 그
그 혹시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부가세 신고할 때 그 받은 금액 더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 더해져 있으면 그걸 더한 금액으로 넣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놓치지 말고 신고하시고, 이런 식으로 저장하기 눌러주시고요. 재고자산이 있으신가요? 물어보면은 재고자산 있으시면 예, 없으면 아니요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불러오기, 그 다음에 계산하기 진행을 한 다음에, 공동사업자시면 예 누르시고,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지분 비율대로 이제 예 누르시면은 이렇게 사업소득 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다가 분배 비율 이런 식으로, 대표자 주민번호, 주의하실 게 지금 현재 신고 진행하는 사람도 포함해서 적으셔야 돼요. 다 적으셔가지고 결국 분배 비율 100%로 만드셔서 저장하기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공동사업자는 예라고 하시고, 아니시면 아니요. 그리고 사업소득 명세서는 공동사업 있으시면 그 지분 비율만큼만 나올 거고요. 아니시면은 이제 100%가 다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진행하시고, 결성공제 단계는 이제 최근 10년간 이월 결성금 있는지 보고, 있으시면 예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보시면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금액, 그리고 정기까지 공제 적어 있을 거니까 적어주시고, 단기는 이제 대신에 공제액이 안 돼 있어요. 왜냐면은 그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2월 결손 공제를 못 받습니다. 대신에 요거는 넣고 신고를 해야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년도의 그 신고, 전년도 신고서 13조 종합소 신고 심사청 참고해가지고 작성을 해주세요. 작성만 하시고 저장하시는 거예요. 이건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없으시면 아니오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내가 소득공제 받을 거 있다 이러면은 공제대상 안내 참고하셔가지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배우자랑 동시에 부양가족 공제 못 받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만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기본이랑 세대주 이렇게 나눠져요. 위에 있는 체크박스가 기본, 아래에 있는 체크박스가 세대주, 그리고 위에 있는 체크박스가 경로우대, 아래에 있는 체크박스가 자녀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체크박스 맞게 공제요건, 종부대상 안내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적으셔서 다음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화면은 이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화면이라서,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있으시면 적어주시고, 그 연금보험료는 있으시면 대표자 국민연금 있으면은 적고, 그리고 연금저축 있으면 적고,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 있으면 적는 겁니다. 노란우산 공제 있으면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출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입력 다 있어요. 입력 다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장,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완료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지금 제가 요거를 아까 전에 기준경비 한번 왔다가 해가지고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완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실 게, 이제 요거 추계신고 하셨을 때 이 가산세 명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명세서가 그 여기에 보시면은 추계신고할 때 가산세 대상인 경우는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환 보시면은 가산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 그 진행을 결과보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납부세에게는 종합소득세 있으시면은 해주시고, 종합소득세, 중간내납세액, 죄송합니다. 중간내납세액 있으면 작성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장부회한 신고에서 진행했는데, 혹시나 지금 요 사업장이 그 프리랜서 소득이에요. 그래서 내가 프리랜서 소득을 3.3%를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려고 한다 했을 때, 그 란에다가 3%에 대한 거 꼭 적어주셔야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니까, 그 부분까지 해서 결과보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 오셔가지고 홈택스로 신고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는 이렇게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순경비율을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단순경비율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방법은 제가 이 아이디를 똑같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를 많이 써가지고
이게 리셋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요게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저는 기준경비율로 아까 했었잖아요. 근데 단순경비율로 해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단순경비율로 하는 경우는 단일소득에 대한 단순경비율입니다. 그래서 단순경비율을 체크하시고, 만약에 합산을 하려는 소득이 단순경비율이면은 그 소득합산 단계 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단일소득인데 단순경비율이라서 여기 단순경비율 체크하시는 거고, 다음. 해주시고, 여기 초기화하기 버튼 한번 누를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저것 해보시려면 이게 초기화하기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되고, 그리고 단순경비율일 때 주의하실 게 다업종, 이 사업장이 여러 개 업종이신 경우, 사업장 안에 여러 개 업종 코드가 있는 경우는 얘라고 체크해 주시고, 이 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이면 부동산 임대업, 그 외면은 부동산 임대업 외, 주택임대업이면 주택임대업 대상 선택해 주신 다음에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업종 코드와 수익금액 입력인데요. 여기 다업종으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거고, 아마 다업종 아니라고 체크하신 분들은 그냥 수익금액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거기에는 재난지원금,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 받으신 거, 사업장 거, 그리고 그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소기업, 소상공인, 죄송합니다. 그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받으신 거 있으시면 다 포함해서 넣어주셔야 되고요. 저는 그냥 한번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아무거나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경비율이 계산이 돼요.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저장하기. 그 다음에 이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이다 이러면은 그 공동사업장에 대해서 그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장이 그 단순경비를 지금 신고하려는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이다 이러면은 여기 아래다가 그 공동사업자별로 다 분배비율 100% 만들 수 있게 적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명이랑 주민번호 다 적으셔서 진행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100% 만드셔서 작성을 해주시고, 주대표자는 신고 가능한데 부대표자는 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홈택스에서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가지고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네, 이제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니오로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 명세서 바로가기 눌러서 여기에 확인하기. 다음. 하시면은 이제 여기 소득공제 받을 인적공제 입력할 게 나오고요. 공대대상 안내 누르시면은 어떤 거 공제 받을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해요. 그래서 배우자랑 이제 중복 안 되게, 자녀면은 중복 안 되게 그 같은 사람을 다른 사람이랑 같이 못 받거든요. 그래서 공제대상 받을 때는 그걸 좀 주의하셔야 되고, 저희 체크박스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상단이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거고 그 아래가 세대주예요. 그래서 체크박스 요거 잘못 체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세대주에 체크하면 기본으로 체크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경로 우대면은 경로 우대, 자녀면 자녀. 가끔 요거 헷갈려서 잘못 기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 경로 우대는 위에 있는 체크박스고 자녀는 아래에 있는 체크박스입니다. 요거를 올바르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조금 다른 화면이랑 다른데 단순경비율로 받을 수 있는 것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단순경비율일 때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넣어놨고, 저희가 이렇게 넣어놨고, 그리고 올해 정치자금 기부금 있으면 선택해서 기부금 영수증 내용 입력해 주시고, 참고로 대표자 본인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납부에다 기재해 주시면 되고, 노란우산 공제 있으시면 여기다가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 처리가 아니라 소득공제 단계에서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니요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 한 다음에 다음 단계 넘어오시고, 다음 단계부터는 똑같아요. 다른 거랑 똑같고, 이제 여기서 뭐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있으면은 한번 이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 적으셔서 진행해 주시는 건데, 이런 계산은 저희가 자동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대상인지 판단도 저희가 안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건 대상인지 여부는 한번 뭐 관할 세무서나 이런 곳으로 문의해서 하시고, 이제 그런 대상률, 세액감면율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있으시면 적으시면 되고, 저장하기 누르신 다음에 그 가산세 명세서 바로가기 해서가지고, 혹시나 단순경비로 신고할 때 이제 가산세 대상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넣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가산세 계산을 안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교환 참고하셔가지고 가산세 계산하셔가지고 그 해당하는 란에 넣고서 저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산세 대상이신 거 잊지 말고 체크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사업장이 혹시나 3.3%, 그러니까 프리랜서, 떼고 받은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지금 단순경비율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시면은, 이런 경우는 여기다가 3%에 대한 거를 원천지수 영수증 보시고 기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천지수 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인데, 여기 원천지수 의무자란에는 내가 아니라 거래 상대방 적으시는 거고, 나한테 돈 준 사람, 네, 프리랜서 소득 준 사람 적어주시는 거고, 3%에 대해서 소득세란에 입력해 주시고, 영업투자세 있으면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0.3%는 여기다 안 적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예납세란에다가는 혹시 작년도에 중간예납 받으신 거, 예납세액 납부하신 거 있으시면 넣고서 다음 단계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단순경비율을 사업장에 대해서 나는 장부 안 쓰고 신고하는 것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만약에 합산해야 되는 소득이 단순경비율이다 하면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원래 주 사업장에서 그냥 신규로 놓고 소득합산 단계에서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끝까지 그냥 장부 안 쓰고 그냥 단순경비율로 합산하려고 할 때,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고자 할 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결과까지 완료하시면 되고, 신고 홈택스로 신고도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 홈택스로 신고하기 편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추계신고로 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